2017년 카오스 보험 정기 강연 물질에서 생명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짝수 강연 진행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자, 그럼 오늘 4강 강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는 서울대학교 약대 그리고 융합기술대학원 교수님이신 김성훈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3차원의 마술사라는 부제를 가지고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정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초점을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3차원 구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하면 제일 연상되는 단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으면 이렇게 손 들고 한번 샤우팅을 한번 해보아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단백질 하면 어떤 것들이 선생님 생각나십니까? 단백질, 그 지난 강의로 굉장히 열심히 들으셨네요. 단백질 하면 DNA를 연상하시는 건 벌써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것 같고, 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한꺼번에 다 소리를 질러 주셔도 괜찮아요. 여기 뒤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 주시면 바로 그 슬라이드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시죠.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세요? 머리카락, 쇠고기, 뭐 아미노산. 또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읽으신 것들도 AI들은 다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단백질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백질에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단백질을 주로 먹거리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단백질 그러면 뭐 보충제, 뭐 몸이 허하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보죠.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단백질을 연구하면서 이게 먹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단백질은 당연히 DNA가 만들어내는 최초의 산물이죠. 왜 생명은 유전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단백질을 통해서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백질은 아시는 바와 같이 A, T, G, C 4개의 단어를 가지고 구성된 2차원의 정보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여러분 몸속에는 끝없이 이어진 A, T, G, C의 조합으로 여러분은 설계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설계도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DNA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DNA를 어떤 형태로든 형상화해서 여러분의 몸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2차원적인 정보인 유전자가 삶의 형태로 현실화되려면 단백질이라는 3차원의 구조로 그것이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유전자가 그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단백질이라는 것을 생산함으로써 살아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유전자는 아무런 형태를 가질 수가 없는 데에 비해서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각각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결혼을 하시고 꽤 연세도 저만큼 되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처음에 결혼을 하면 저희도 그랬지만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게 뭐죠?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일 그 신혼부부들이 갖고 싶은 게 자기 집이잖아요. 그죠? 자기 집 한번 마련하면 이제 살만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탁 문을 차고 들어와서 여보 드디어 집을 마련했어.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내가 살 집의 설계도를 갖고 왔어. 그러면 아내가 굉장히 기뻐할까요?
너 누구 놀리니? 그러겠죠, 그죠? 예. 실제로 남편이 이쁨을 받으려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제 여기서부터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전자가 2차원의 설계도라면 왜 설계도 갖고 충분하지 않은가? 이 설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지만 현실은 아닌 거죠. 이것을 단백질이라는 것으로 형상화해야만 우리는 생명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눈이 이 DNA까지는 잘 이해할 수 있어도 이 3차 구조를 볼 수 있는 눈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단백질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그래픽 기술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단백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형태로 접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런 그래픽 기술들을 쓰고 있죠. 어쨌거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수많은 구조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런 거죠. 단백질들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혹시 관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관상 창피한 건 아닌가? 관상을 보는 게 창피한 거는 아니죠. 관상을 보는 것과 단백질의 구조를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같지 않은 일이지만 현상적으로는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김새를 그 전문가가 잘 쳐다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런 운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측해 주는 그런 일이겠죠. 단백질도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형태를 잘 들여다보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연구에서 굉장히 커다란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아미노산의 어떤 서열이 어떤 구조를 이룰 것인가를 알아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그러면 이 3차원의 구조를 알아내는 일이 아주 결정적인 키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다 동일한 인간이고요, 그죠? 한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 종인데, 전 세계에는 한 7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동일한 카피가 세상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눈 하나만 봐도, 그죠? 여러분들의 눈을 오신 분들을 다 눈 하나하나를 찍어서 만들어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생명체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라면 생명체는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양성이 어디서 기인한 걸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는 한 100만 개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 100만 개의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단백질의 조합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특성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단백질은 길이를 달리할 수 있고요. 아미노산의 길이를. 또 그 같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일한 길이의 단백질조차도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양한 모양은 우리 같은 자동차라는 한 가지 누군가를 나르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자동차 하나만 보더라도 자동차의 가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죠? 뭐 여러분들 각자 지금 다른 차를 타고 오셨죠,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운반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더라도 그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100만 개가 넘는 단백질이 서로 다 다른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구조를 우리가 분석하면 이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또 그 단백질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를 잘 이해하면 생로병사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연구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제부터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단백질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은 제일 신경 쓰고, 여기 있는 단백질은 일단 여러분의 미모를 결정하는 단백질들입니다. 그죠? 여성분들이 신경 쓰시는 것들은 뭐 손톱, 발톱, 모발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비싼 샴푸를 쓰시고, 그죠? 예, 그다음에 손톱이 갈라질까봐 굉장히 또 좋은 걸 많이 드시고 거기다 페인트도 막 칠하시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여기는 좀 이런 분이 잘 안 보이는, 오늘 불행하게도. 예, 남성분들의 미모는 또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배에 새겨진 왕자, 그죠? 우리는 한 번이라도 평생에 이런 걸 좀 가져봤으면 하면서 살지만 늘 원팩을 배에다가 그리면서 정말 아쉬우면 여기다 왕자를 매직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도 다 단백질이 만들고요. 또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고관절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죠? 근데 어제보다 오늘 좀 주름이 몇 개 더 늘은 것 같다 이러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항상 이게 마음에 걸리시죠. 어떻게 하면 콜라겐을 좀 덜 소비해 볼까, 혹은 콜라겐을 보충해 볼까, 이런 여러분의 미모와 여러분의 건강성과 젊음을 결정하는 많은 구조물들이 단백질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단백질은 여러분의 미모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그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효소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뭐 이 효소 추출물을 드시면 뭐 대사가 좋아지고 뭐 항노화가 되고 뭐 그런 것들. 우리 몸에는 수없는 대사 과정이 있는데 이 대사 과정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죠. 효소라는 소위 단백질로 구성된 촉매제가 그 대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오시기 전에 식사한 것들이 지금 점잖게 다 앉아 계시지만 그 여러분들의 위장 속에서 지금 다 잘 분해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신 것들을 분해하기 위한 소화 효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효소들도 100%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효소가 없으면 여러분은 하루도 살 수가 없죠. 또 여기 아주 가재처럼 생긴 단백질도 있습니다. 얘가 누굴까요? 이미 답은 여기 써 있는데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항체가 뭔지. 항체는 저항하는 물질입니다, 그죠? 뭐에 대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내지 않은 외부의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가재의 이 두 손은 뭘 하죠? 적을 만났을 때, 혹은 먹이를 만났을 때 그걸 잡고 먹거나 죽이거나 뭐 그러려고 쓰는 거겠죠. 우리한테는 또한 먹거리기도 하고, 그죠? 똑같이 이 가재처럼 생긴 이게 바로 항체입니다. 항체도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물질이 오면 그걸 붙잡고 죽여버리거나 제거해버리거나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이 여러분 몸을 도와주고 있는 기능들은 끝없이 제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년 동안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고 대사를 과정하고 오늘 뭐 피 속에 있는 알부민 같은 것들은
영양소나 산소들을 또 움직여주기도 하고 에너지 저장, 운동, 면역, 조절, 독소, 심지어 독소, 뭐 뱀이 만들어내는 거, 전갈이 만들어내는 독소 같은 것들도 다 단백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보톡스, 예, 그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죠. 예, 그래서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용한 물질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백질인데 우리가 단순히 먹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단백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백질은 고유한 3차 구조를 통해서 기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3차 구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학술적인 용어 같지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3차 구조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식사하실 때 사용했던 그릇들도 다 고유의 모습을 갖고 있고 3차원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3차의 모습과 3차형의 모습과 여러분 의자의 3차의 모습은 뭐가 다를까요? 다 3차원으로 생겼는데 뭐가 다를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뭐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늘 옳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다가 오늘 비 왔으니까 틀림없이 길에 뭐가 많이 나와 있죠? 지렁이가 막 나와 있는데 저도 늘 지렁이들이 이제 비 오고 나면 막 나와 있는데 지렁이 위를 지나가면서 궁금해요. 대부분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어떻게 해보시죠? 이렇게 발로 한번 툭 차보고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다라는 것의 가장 쉬운 직관적인 그 사인은 뭐냐 하면 움직인다는 거죠. 단백질은 움직이는 3차 구조입니다. 움직이는 3차 구조. 생명의 가장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는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그 움직임의 유연성이 어디서 기인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단백질은 의자와 그릇과 같은 3차 구조를 가지지만 이 의자나 그릇은 그 고형된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단백질은 상황에 따라서 모습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그것이 활성을 조절하거나 다른 활성을 나타내거나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단백질의 3차 구조가 갖고 있는 아주 구별되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생명체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단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백질이 유연하기 때문에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에 빨리빨리 유연하게 대응도 하지만 잘못하면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제일 쉬운 예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뭐죠? 날계란은 투명합니다. 그죠? 단백질 덩어리죠. 그거를 이제 드시려면 날계란을 홀랑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 대부분은 이렇게 후라이를 합니다. 즉 열을 놓고 가열을 하면 이렇게 고체가 되는 거죠. 하얗게. 왜 그렇게 될까요? 단백질은 원래 고유한 모습을 갖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탄성 계수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모습,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삶의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정말 많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활짝 열려서 완전히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모습을 탄성 계수를 넘어가는 변성을 이루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가고 이제 활성을 잃게 되고 이 활성을 잃게 되는 일이 이 단백질이 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다면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육점이나 수산시장을 가면
물고기나 소고기나 저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얼음에 채워놓거나 저온에 보관하게 되는 거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병원균들이 이 식품에 성장을 해서 얘를 부패시킬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단백질의 변성을 막고 신선도를 유지해서 제 맛을 잘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죠? 열을 받으면 단백질이 변성을 하는데 온도를 낮춰주면 그 변성의 기간을 오랫동안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여러분들 이런 실험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속에서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꺼내서 액체 질소에 확 빠뜨립니다. 급속 냉동이 되면서 금붕어는 죽을까요, 살까요? 최소한 기절을 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냉동고에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놀라운 것은 그 기절한 혹은 죽었을지도 모르는 물고기를 다시 꺼내서 어항에 집어넣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예. 즉, 왜 그럴까요? 이 극저온에서 여러분들의 단백질들은 원래의 형상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살아있는 상태이죠. 이 기간이 얼마나 긴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참을만 하다면 그렇게 대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죽지 않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것은 생명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 불치병에 걸려서 지금의 의료기술 갖고는 도저히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 이제 한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시점에까지 삶을 중지하고 있다가 다시 깨어나서 그때 치료받고 더 오래 살고 싶다. 꼭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그 적용 대상은 아니고, 여러분들 SF 영화를 많이 보면 요새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우주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앞으로 우주여행 시대가 오면 수십 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은 되게 흔할 텐데요. 미국 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30년 있다 돌아올게 이러면은 굉장히 슬프겠죠. 예. 아무튼 30년을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작업하려고 했더니 너무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인간을 얼려서 혹은 동면 상태로 해서 오랫동안 그 정지 상태에 있다 다시 깨어나게 하는 기술은 앞으로 우주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단백질 어떻게 잘 보관하느냐, 살아있는 채로 잘 보관하느냐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많이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고 보관하신다면 굉장히 수명을 길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열받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병이 많은 퇴행성 신경 질환들, 혹시 가족들 분들 중에서 이런 걸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 한참 사회 문제가 됐던 광우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그거로 인해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질병은 아직까지도 고치기에 너무나 어려운, 한번 아까도 변성이 된 단백질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은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해당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이 아직은 요원한 상황이죠. 과학자들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알기 위한 노력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단백질이 3차 구조가
복잡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중요한 것들은 쉽게 비밀을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와 같은 3차 구조를 푸는 부분은 기능을 알기 위한 족도 있지만 3차 구조를 알므로써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혈병 치료제, 매직 탄환 이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글리백이라는 약을 백혈병에 걸리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 걸리신 분들도 너무 유명한 약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백혈병을 일으키는 그 효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알면 항상 이긴다. 적군의 뭐죠? 이렇게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에서 만들어지는 중요한 단백질들, 이거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거는 에이즈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가 핵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약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약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3차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기초 생명과학에서는 그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지만, 또 저희 같이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구조를 이용해서 아주 정확한 약을 만들 수 있는데도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그 자체로도 당연히 치료제가 되죠. 뭐 인슐린은 아주 대표적인 거고요. 또 우리가 키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같은 거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단백질들이, 또 항체들도 치료제고요.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을 치료하는 질병의 치료제들이 이전에는 적은 화합물을 가지고 약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단백질을 가지고 약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을 주사 맞았다, 이런 말 잘 안 하시죠? 그죠? 아스피린은 그냥 주머니에 갖고 다니시다가 머리 아프시면 그냥 비타민처럼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인슐린을 이렇게는 잘 안 하시죠. 그죠? 인슐린은 항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약인데 왜 인슐린 먹으면 안 되나요? 인슐린을 먹게 하려는 연구를 열심히들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도 조금 현실화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역시 대답은 단백질은 변성이 쉬운 3차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홀라당 먹으면, 인슐린을 막 드링크처럼 먹어버리면 우리 몸에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나요? 단백질 약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 얘기 반드시 들으셨죠? 이런 얘기. 이제 와서 저도 어른이 돼서 보니까 속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도 눈 좋아지려고 생선 눈을 막 먹었는데, 그때는 엽기적인지 모르고 막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지금은 먹으려면 눈이 이렇게 커 보여요, 생선 눈이. 그래서 잘 못 먹는데, 아무튼 어른들은 왜 생선 눈을 우리한테 이렇게 먹이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눈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저도 이제 이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거꾸로 복수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고관절이 안 좋으신데 제가 도가니탕을 많이 드시라고. 도가니탕을 많이 드시면 관절이 팔팔해져 가지고 여기 관절에 막 연골이 많이 생겨서 무릎이 좋아진다고. 그죠? 예.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시고 막 설렁탕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죠? 정말 이럴까요? 이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왜 드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 그러면서 드시죠? 대부분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믿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은 내가 한 스푼에 몇백만 원 하는 인슐린을 먹었던, 아니면 생선
눈을 먹었던 도가니를 먹었던 우리 몸은 상관없이 얘네들을 소화 효소로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뭘 드셨던 그죠? 그 단백질들은 다 우리 몸에서 뭘로 변해요? 다 잘라져서 아미노산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다시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조합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프롤린이나 글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이 많이 생겨서 콜라겐으로 다시 재생성될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생선 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눈을 만들어내는 뭔가 아미노산을 많이 보충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낮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약으로는 최소한 그 고가의 약을 마셔버리는 일은 잘 없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을 약간 분해서 먹기는 합니다. 단백질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혹시 저 뒤에 계신 뭐 젊은 남자분들 중에서 지금 몸 만들기 한참 열심인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뭐 항상 체육관에 가면 선생님 코치 선생님들이 단백질 가루를 먹게 하든지 맛없는 닭가슴살을 많이 먹게 하죠.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실제로는 무지하게 맛이 없어요. 단백질이 맛있다는 건 속은 겁니다. 거기에 뭔가 다른 걸 탔든지. 근데 단백질을 좀 맛있게 먹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바로 단백질을 숙성하는 일이죠. 단백질을 발효에 의해서 숙성을 하면 뭐 젓갈이 되기도 하고 또 좀 고급 푸주간에 가면 숙성육을 팔죠. 약간 저온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왜 갑자기 맛이 없던 고기가 맛있어지고 좀 감칠맛이 나고 그럴까요? 저온으로 숙성시켜서 발효를 시켜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끓여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소고기나 뼈를 훅 오랫동안 끓이고 멸치를 오랫동안 끓여서 육수를 내면 소위 감칠맛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죠. 감칠맛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느낌은 있으시잖아요. 감칠맛이라는 것이 납니다. 이건 단백질이 내는 게 아니고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나는 겁니다. 그 아미노산이 적절하게 조합으로 부서져서 우리 혀를 자극할 만큼의 조합이 되는 순간 그분의 손솜씨가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명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노하우는 그 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절묘한 아미노산의 조합이 돼서 맛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이건 정설은 아닙니다. 왜 아미노산에 맛을 집어넣었을까? 세상은 생명은 왜 아미노산에 맛을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맛이 없으면 잘 안 먹잖아요. 아미노산에 맛을 줌으로써 그걸 우리가 열심히 맛있으니까 먹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감칠맛의 비밀은 단백질 자체가 아니고 단백질이 만들어진 그 아미노산한테서 나온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아미노산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백질의 비밀이 다시 그 속에 있는 구성 요소한테 들어있어. 걔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아미노산을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점점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다시 또 여러분의 단백질들이 후라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단백질을 가장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즐겨보셨을 레고블락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레고블락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주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면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고 게임은 왜 놀라울까요? 단순하면서 복잡하기 때문이죠. 레고 블락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성은 뭐죠? 이것들이 다 모양은 다르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음극과 양극이 있어서 서로 꼬리와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순한 원리를 갖고 우리는 무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아미노산도 동일합니다. 아미노산도 내가 복잡한 화학식을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 극이 하나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꼬리 쪽에는 마이너스 극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고유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이 모두는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서로 꼬리와 꼬리를 물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미노산이에요. 그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이 아까처럼 아주 고유한 맛도 내고 우리 몸에서 뭐 피로 회복도 하고 뭐 그리고 성장도 시켜주고 이런 고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조합해 놓은 것이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레고 블락은 이제 점점 피스가 많아지죠. 아마 지금까지 몇 개나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레고 회사에서. 그렇지만 아마 정말 우주만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논리로 아미노산도 자연계에서는 무한대의 숫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체는 몇 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20개를 쓰고 있습니다. 20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쓰고 있어요. 왜 20개를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레고 블락으로 만든 2개의 자동차죠.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한 2-3살 때 만들었던 거, 요거는 좀 사춘기 때 만들었던 거. 같은 자동차지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자동차가 훨씬 정교합니다. 그죠? 얘는 무려 2,704개의 피스로 만들어진 레고입니다. 얘는 6개면 됩니다. 그죠? 얘는 피스가 많은 만큼 정말 실물 자동차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건 뭐 누가 봐도 정말 그 옛날에 굉장히 깡통처럼 만든 자동차. 자, 이거를 우리가 그 아미노산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더 정교해질 수 있다면 아미노산을 많이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단백질도 만들고 우리는 여기 뿔도 만들 수 있고 날개도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사보지 않아도 이게 얘보다 비싸요. 그죠? 이거를 사면은 이거의 한 몇 배가 비쌀 거예요. 즉 우리가 많은 아미노산을 우리 몸속에 유지하면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걸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고 대사 비용이 들 겁니다. 그죠? 하루에 5끼를 먹어야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드시는 분이 있는 걸 내가 틀림없이 아는데 굳이 제가 거명은 안 할 텐데 이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조악한 인간 모습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에너지가 적게 들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아미노산 2-3개 만들어 산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2개의 사이에 아마 생명체는 20개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20개를 선택한 거죠. 40개 갖고 살아봤냐 10개 갖고 살아봤냐 그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10개짜리 생명체 40개짜리 생명체가 가능할까?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죠. 유전자는 단어를 4개 쓰는 아주 단순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20개, 즉 단어를 20개 쓰는 두 다른 나라입니다. 그죠? 이 두 다른 나라의 단어를 다르게 쓰면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중국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 한국의 정상과 중국의 정상이 만날 때 항상 그 뒤에 누가 있죠? 이 2개 사이에 통역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전자는 단백질로 발현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어떤 아미노산을
규정한다라는 서로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걸 우리는 유전자의 코드라고 합니다. 그거를 해킹한 과학자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생명체 언어를 우리가 읽어낸 정말 절묘한 해킹의 작업이었죠. 자, 여기에 커다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4개의 단어를 쓰는 단순한 나라와 20개의 단어를 쓰는 좀 더 복잡한 나라 사이에 어떻게 서로 매칭을 하면 소통이 가능할까? 여러분들 4개를 가지고 원투원 매칭을 한다 그러면 아미노산을 4개밖에 규정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그 염기를 2개를 가지고 한다면 조합이 몇 개 나올까요? 4 곱하기 4, 16가지 조합이 나오니까 여전히 아미노산 4개를 조합할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더 형상화하면 이런 거죠. 4개의 ACGT가 20개를 매칭할 수가 없죠.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아미노산에서 끝나요. 그러면 한번 2개씩을 마취해 보면 16개의 아미노산이 되고 여전히 4개는 암호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선택한 거는 3개의 조합으로 단어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개의 염기 서열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좀 어려워지나요? 단백질이 후라이되고 계신가요? 그냥 결론만 아세요. 우리는 생명체는 3개의 그 염기로 아미노산 하나를 지명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64개의 조합이 가능해졌고요. 실제로 아미노산 세상은 20개의 단어가이면 충분한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죠, 이번에는? 아까는 하나짜리 2개짜리에서는 단어가 부족했는데 3개짜리를 쓰니까 단어가 남았죠. 단어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완전한 매칭이 그래서 안 되죠.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장미를 보고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여기 있는 우리 여고생은 뭐 짱이다, 대박이다, 뭐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장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심정은 동일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는 되게 많이 다르죠. 얼핏 보기에 바보 같은 조합이에요. 20개의 단어면 충분한데 64개나 단어를 만들어내서 잉여를 만들어냈죠. 유전자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단어의 동의어를 많이 만들어낸 유전자의 암호에는 어떤 절묘한 조화가 있을까? 여러분은 오늘 저하고 이 수업을 듣지만 뭐 한편은 즐거우시지만 이 지적인 생각을 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몇 개의 유전자가 틀림없이 지금 돌연변이가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또 아는 건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멀쩡하게 일어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연변이는 여러분 에브리데이 일어나요. 영어 쓰지 말라는데 매일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그 돌연변이로 내일 암 걸리고 내일 치매 걸리고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동의어가 많아서 그래요. 돌연변이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단백질로 변화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생명의 실체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변해야 여러분의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했다고 막 겁주고 그래봐요. 여러분들을 뭐 병원에 갔는데 막 유전자가 변했어요. 뭐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프실 것 같은 거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동의어가 많은 것은 돌연변이는 여러분들이 무수히 일어나지만 그것이 단백질로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생명의 절묘한 안전장치인 거죠. 우리가 바보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코드의 태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기 때문에 유치한 질문으로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조건 들어봤을 가장 유치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죠?
여러분들은 대답이 둘 다 좋아하잖아요. 그지? 예, 유전자 강의를 아마 이 앞에서 들으셨고, 유전자가 최고다, 유전자가 생명의 결정자다, 뭐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저는 지금 단백질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유전자와 단백질 정말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결론은 둘 다 중요해요. 그죠? 이제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유전자를 강조하는 생명과학의 커다란 오류 중에 하나는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왜 공부하십니까? 그죠? 내 유전자가 이미 나 운명을 다 결정했는데 그냥 맨날 누워 있으면 내가 알아서 대통령 될 거고, 내가 알아서 아인슈타인 될 건데 왜 공부하냐고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베토벤의 운명 그 악보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이 곡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즉 유전자는 설계도이고 악보이고, 단백질은 그것을 형상화하는 현실이에요. 그것을 읽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안 믿어지시면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여러분들은 평생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셔서 수정란 세포 하나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 수정란 하나의 모습일 때 하고 지금 사진을 놓고 아 이게 나였어?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변화시킨 건 뭘까요? 단백질인 거죠. 유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모습과 이 모습,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모습에 있는 거죠. 더 극단적인 표현은 곤충에서 볼 수 있죠. 그죠? 곤충에서 멋진 나비와 이 여러분들이 좀 별로 안 이뻐하는 벌레와 그다음에 뭐 알, 이런 변태의 과정을 거치면 겉으로 보면 하나도 동일한 점을 찾을 수 없지만 모두 다 유전자는 동일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유전자를 가지고 이 유전자가 내가 아무리 싫어도 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그죠? 아, 나 유전자 싫은데 이거 빼고 전지현이 유전자를 넣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워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동일하지만 여러분의 단백질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어떻게 살면 멋진 미남처럼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동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생명의 아주 절묘한 부분이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유전자가 결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실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이미 결정돼 있고, 건강 진단을 왜 해마다 받으십니까? 유전자가 다 결정했는데 왜 받으시죠? 그러면 그 어떤 때 지금 혈압이 높아지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이 올라가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절을 하세요라고 코멘트를 받으시죠. 왜 그래요? 같은 유전자지만 그 발현을 여러분의 노력이 바꿔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런 말로 그래서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는데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단백질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바쁘신 시간에 와서 강의도 들어주시고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단백질 강연에 이어서 다음 주 강연은 탄수화물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진원 교수님께서 탄수화물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자, 이 교수님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라이너스의 연이란 노래 혹시 아세요? 동네 꼬마 녀석들 이렇게 하는 노래 아시죠? 바로 그 노래를
예, 만드신 그런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리에서 라이브 공연은 못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래도 기대를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널로는 중앙대학교의 고기성 강연아 교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